이번 편 어떠셨어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는 중간중간에 설명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먼저 4화 시작은 최은과 장시율 두 명의 대립과 갈등 구도씬으로 시작이 됩니다. 점점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런 감정이 최고조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서로 손을 잡고 그런 동맹 관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가. 최은, 신혜은 배우님은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왜 삥 뜯어가느냐, 그런 조선시대의 비리와 구조에 대해 환멸을 느낍니다. 근데 이 정도 스포는 제가 말씀드려도 보시는 분들에겐 전혀 재미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왼쪽 사진도 제가 직접 제작한 거니까 재미가 떨어질 리는 없을 겁니다. 한편 로우님, 극중 장시율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시대만 조선시대로 갔지 배경만 다를 뿐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려는 세력, 비리에 얼룩진 사회가 일반 백성, 현대로 따지면 일반 시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얘기를 하지만 무덕 박지환 배우님이 워낙 하드캐리 하니까 저는 박지환 배우님이 이 정도로 드라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할지는 몰랐어요. 물론 인기 많은 배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임은 알고 있는데 뭐 조연, 그러니까 주조연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분량도 제일 많고 물론 지금 초반이니까 그러겠지만 원탑 주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드라마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고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예고편이 나왔을 때 엄청 무거운 드라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무겁거나 뭐 그런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심코 그냥 딱 봤는데 갑자기 몰입이 되고 되게 재밌고 웃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쇼츠 넘기듯이 그런 걸 잘하는 마력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박지환 배우님이. 아무튼 장시율은 사람들을 잘 대해주려고 하고 그걸 보고 있던 무덕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왕년에 자기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없을 때 여기 사람들은 더 힘들었다. 착취당하고 있었다. 그나마 내가 있어서 이만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위치에 오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 티저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 드라마가 딱 이 정도의 온도구나. 현재까지는. 물론 앞으로 가면은 뼈대 전개를 위해서 조금 무거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무더기가 계속 그 역할을 할 것 같다. 솔직히 영화 두 편 보는 거는 좀 지치는 감이 있는데 드라마는 8시간, 6시간 봐도 그런 게 좀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람을 몰입시킬 때 몰입과 휴식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템포 조절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영화는 러닝타임 때문에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드라마는 그런 게 좀 가능하죠. 그 몰입한 다음에 그 휴식 시간을 어떻게 꾸며내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는 코믹과 애드립 그리고 짠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그러니까 사건 전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더기가 관아에 잡혀간다. 관아에 잡혀가는 건 아주 단순한 스토리지만 그걸 정말 재미있게 풀어나가죠. 그러면서 드라마를 개인 소장하고 싶고 배우에 대한 애착이 가게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스스로 왜 이렇게 드라마에 내가 푹 빠졌지? 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편 시울 친구 정천, 박서한 배우는 작은 곳에서나마 조선의 부패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선과 악 그 양강 구도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천과 시울, 최은 그렇게 손을 잡겠죠. 이 사진 빠뜨렸네. 이거는 회상하는 씬이고. 그러다가 빌런이 등장합니다. 엄청 위험한 인물이죠. 양날의 검. 훗날 누굴 칠지 모르는. 일단은 최기화 배우님이랑 이돌계와 대면을 하는데 마냥 같이 손잡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기화 배우님도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들도 이런 디렉션을 요새는 많이 준대요.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귀찮은 듯이, 회사원으로 따지면 퇴근 시간이 왔는데 빨리 집에 가서 맥주 먹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귀찮은 듯이 해라. 뭐 이렇게 디렉션을 준대요. 근데 이런 오더가 좀 내공 깊은 배우분들 외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힘을 좀 빼고 해라 이런 말인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부자연스러운 거 빼고 힘을 빼고 그런 감정적으로 너무 힘을 주는 것들이 기존의 드라마였잖아요. 사람들도 보면 지치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 시니어 채널 드라마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아직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는 좀 다르게 가야죠. 그 다음 씬에서는 장시율의 찰진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좀 아쉬운 스멜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어떤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과 정이 생기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여러모로 도와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건 싸움 씬부터. 첫 번째로 디즈니 드라마는 새로움과 세련됨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선함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뭐 반전, 꼭 반전은 아니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한 스토리, 그런 걸 잘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제가 총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또 뼈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뻔한 스토리, 뻔한 결과로 가는 것보다 이 내용을 살짝 비틀어서 만든 결과값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으로 갈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도로보다 약간 틀어서 간다 이거죠. 근데 그 틀어서 가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디테일 차이지만 무더기가 일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유리는 무사하냐고. 이렇게 개연성이 좀 없이 만든 데는 이 스토리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아니, 내 생각에는 1회차만 더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 싸움씬을 1회차만 더 뒤로 늦추면 그 안에 사람들과 정이 들고 단계별로 조금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후루룩 진행하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그리고 무더기 마누라가 이제 또 눈물 자아내죠. 갑자기 빠른 템포로 왔다가 감동, 억지 감동?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어찌 보면 지루할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휙 올렸다가 갑자기 눈물 자아내게 하고, 이런 게 여기서 아니 예산 축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덕계의 결과, 이것도 원래 뼈대가 있었는데 한 회차를 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번 4회차, 5회차에서 조금 새로운 각도, 새로운 구도로 나가기 위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 어디까지 해야겠다라는 그걸 딱 긋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쉽고 개연성이 좀 부족했다 뿐이지 재미적인 측면에서 떨어진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무덕의 하드캐리로 그런 아쉬움도 잊어버리고, 한 5분 만에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쉬움을. 그렇게 정주행을 합니다. 이제 무덕의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박지환님 배우는 짠할 때 너무 짠하고 살벌할 때 악역도 너무 잘하시고 그 좋을 때도 너무 귀여우시니까, 그리고 상관한테 딸랑딸랑 할 때도 이제 제대로 물 만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아쉬운 부족한 개연성도 무덕이가 무덕했다. 그렇게 사건 전개는 계속되어서 시유리는 점점 사람들과 스며들고 있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동료분들에게 따뜻한 말들을 하는데 무덕이한테도 따뜻한 말을 하고, 근데 연애도 시작 안 했는데 사랑해요 뭐 이거랑 똑같잖아. 아무튼 1, 2, 3화에서는 발단이었다면 4, 5화에서는 이제 전개 측면으로 가는, 이제 선, 개혁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권력의 최고층, 든든한 뒷배로 대호군이 등장합니다. 제작한 거라서 좀 안 닮았는데 왼쪽에 최원영 배우님, 그리고 절대 악 역할로 이재용 배우님. 이제 아직 두 사람은 뒷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가고 있고, 다음 회차부터 이제 점점 등장을 하시겠죠. 그동안의 무덕은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죠. 웃자마자 이런 전개를 넣는 스토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무거워지려고 하면 코믹하게 갔다가 또 짠하게 갔다가, 이런 반복적인 건 너무 좋았는데, 자, 4, 5회차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선과 악, 이 양강의 대립 구도가 점점 더 갈등을 맺는, 그리고 그 색이 서로 좀 더 짙어지는, 그러니까 그러기 전 전개는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위기와 절정은 있어야 하니까 드라마상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 이제 마지막 총평. 총평은 뭐 군데군데 아쉬운 점을 얘기했지만 오늘 디즈니에서 승부작 북극성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뭐 그게 사실에 기반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디즈니가 유독 한국에서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크게 칼을 빼들어서 오히려 스케일 큰 많은 제작비로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것도 좀 아쉬워요. 이럴 때 포크네 셰프 같은 꼭 스케일 큰 거 아니래도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좀 잘 될 수 있거든요. 디즈니가 방향을 잘못 잡는 건 아닌데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실속 있게 하면, 아니 이렇게 계속 고전을 하면 이런 좋은 작품을 또 언제 만나냐 이거죠. 나는 그걸 못 만날까 봐 조금, 그래서 오지랖을 좀 떠는 거고. 탕류도 너무너무 재밌고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짜임새 있고 작품성 좋고. 근데 그게 흥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 물론 작품성 있는 게 흥행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디즈니가 조금 칼을 빼들었을 때는 좀 다른 컨셉, 다른 방향의 드라마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탕류 같은 드라마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건 북극성, 그것도 좋지만 아무튼 제작비를 축소해서 이 아쉬운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로우님은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중간에 만화책에서 옛날에 봤던 베가본드 주인공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수염을 붙이고 거지분장을 해도 잘생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거지분장을 했는데 그게 잘생길 수가 있나? 아무튼 4, 5편 너무너무 재밌다. 재밌게 봤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